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오늘 장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보면 밀리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 2차 전지나 엔터게임, 성장주 쪽도 워낙 많이 고생했다, 눌렸다, 조금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 흐름 체크하고요. 특별히 코스닥 쪽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효과가 실종된 상황에서요. 코스닥의 돌파 전략은 무엇일까?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인 종목까지 우리 오현진 위원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오현진의 뉴스타, 새로운 종목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월 효과를 상당히 기대했는데 1월 효과는커녕 1월 폭풍 한 소리 오면서 장이 어려웠는데요. 코스닥이 특별히 약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남은 1월 전망은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1월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기보다도 올해 어떻게 보면 여러 우려 속에서 좀 출발하면서 시장도 약세장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비단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대외적인 이슈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금리 인상이나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기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코스닥 시장이 좀 한정돼서 유독 더 빠졌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계속 시작된 2차 전지부터 시작된 어떤 성장주의 랠리가 NFT나 게임주까지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1월에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까지도 합쳐지면서 이런 성장주, 특히나 어떤 이런 대외적인 이슈 자체가 성장주에 조금 부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상당히 연초부터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 자체도 어떤 기간에 좀 수급에 관련해서도 저희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좀 개별 종목 단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는 추세가 있지만,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2022년 연간으로 좀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특히나 IT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좀 2022년이 어떻게 보면 좀 기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와 어떤 개별 종목 단으로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초 시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긴축, 거기다가 이제 꼬인 수급, 플러스 또 오스템 임플란트 여파까지 있었는데요. 기회는 조금 있다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개인들, 동학개미들의 체력도 사실 좀 떨어져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들 많이 팔았겠죠?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적인 기업의 어떤 이슈로 그칠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 변화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수급이나 이런 차익 물량 실현 때문에 개인 수급,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은 좀 안 좋은 부분으로 흘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에너지 솔루션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반등이 좀 크게 일어나는 섹터들 위주로는 수급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섹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센티 대비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외국인들이 사실 코스닥보다는 사게 되면 대형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계속해서 바벨 전략, 투트랙 전략 하니까 중소형주 코스닥도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선호하고요. 조금 이제 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코스닥 섹터 가운데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반등을 보이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게임주나 바이오 쪽에 대한 반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요소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좀 유망 업종으로 좀 성장 가시성이 큰 부분을 보자면 결국은 IT 하드웨어 쪽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모바일 부품 쪽 업체를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년에 모바일 업종 자체가 뭐 스마트폰 출하량이 코로나나 아니면은 저희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산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뭐 그 부품 공급 이슈 계속 발생하면서 그 출하량 자체가 너무 많이 다운이 됐었었고요. 이제 이를 만회하고자 엔드 고객단에서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2022년 목표 출하량 자체를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밑에 이제 모바일 부품 업체 단으로 수혜가 가능할 거고 작년 대비해서 이제 기저효과까지도 보여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대비 주가가 못 오른 거 대비해서는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눈여겨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코스닥이나 이제 중소형주라고 해서 사실은 뭐 게임주, 메타버스, NFT만 있는 건 아닙니다. IT 기업들도 상당히 포진이 돼 있잖아요. 네. IT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핸드셋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카메라 모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일단 첫 번째인 전방 시장 자체가 그 올해 출하량 목표 출하량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릴 카메라 모듈 쪽도 결국은 스마트폰 성장이 정체기에 들어왔을 때 결국 마지막 이제 기술 싸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저희 중저가형 기존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나 A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상단 모델에만 적용되던 OIS 이제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OIS 기능이 이제 공격적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A 시리즈의 뭐 일부 모델만 빼고는 중저가 향까지도 전부 이제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련해서 기술력을 이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물량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관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신규 진출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좀 수혜가 가능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좁혀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과 관심 섹터, IT, 휴대폰 좁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업체, 모듈 업체들로 왔습니다. 스마트폰 말씀하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있고 자율주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요. 또 메타버스도 관련이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섹터 가운데 오늘 두 기업을 좀 관심 종목으로 볼 텐데요. 예. 첫 번째 기업은 어딘가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업체는 나무가라는 업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 업체도 그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전반적으로 여태 동안은 대부분의 거의 뭐 전체 매출이 전부 이제 삼성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구조적으로 이제 좀 올해부터 성장이 가능했었던 게 저희가 기존에는 트리플이든 쿼드든 이 모듈 전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개수가 한꺼번에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어서 나무가 같은 중소형 업체가 플래그십 모델 쪽으로 진출이 좀 어려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작년부터 조금 2021년부터 변화가 있었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도 나무가가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도 진출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기존 대비 수익성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 부분도 좋아지지만은 관련해서 일단 하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OIS 쪽 진출도 지금 노리고 있어서 관련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OIS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 신규 업체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좀 진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쪽 삼성뿐만 아니라 중화권 같은 경우에도 OIS 채택률이 아직 많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쪽 부분도 같이 진출하면서 수익성도 같이 좀 챙겨 나가는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2D 쪽 카메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나무가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3D 센싱 카메라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삼성도 3D 센싱 쪽을 채택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작 자체를 가전 쪽으로 타겟을 해서 신규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뭐 로봇 청소기부터 지금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뭐 그 최근에 이제 가전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그 로봇
채택률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는 그 신규 고객사 그리고 신규 제품 쪽의 채택도 상당히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 가운데 나무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가도 잠깐 체크할게요. 실적이나 뭐 기업 내용도 보지만 공략 네. 포인트도 봐야 되니까요. 주가는 보면 작년 11월부터 해서 좀 꾸준히 우상승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 계속 이제 모바일 업체들이 모바일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좀 너무 눌려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 보여지면서 연말부터 나무가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사실 올해 연초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일부 좀 주가가 올랐다 해도 아직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안 되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뭐 그 2021년에만 영업이익 200억 이상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좀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 업체 두 종목 볼 텐데요. 다음은 MC넥스. MC넥스는 사실 훨씬 더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고 네. 비중도 크고 나무가보다는 그런 종목인데요. MC넥스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네, MC넥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지만 네. 기존보다 이제 규모도 나무가보다도 규모도 크고 상당히 좀 시장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카메라 모듈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의 이 OIS 쪽을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던 업체다 보니까 이 OIS 적용 모델 확대에서 좀 직접적으로 기존의 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면은 MC넥스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OIS 적용 모델 확대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찍부터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선도적인 시장에 대한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점도 좀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에 본업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관련한 주가도 이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장이나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본업까지도 돌아온다면은 진출해 있는 신규 시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전장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가장 확실하고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 쪽이거든요. 라이다가 됐든 레이더가 됐든 결국은 카메라는 안전상의 이유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플래그십 모델 뭐 대형 세단들 위주로는 대당 카메라 대수가 10대 이상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해서는 MC넥스의 그 공고한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이쪽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MC넥스도 주가 한번 볼게요. 보면 뭐 MC넥스는 훨씬 더 관심 많으신 기업일 텐데요. 네. 12개월 선행 PR이 한 15배 정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한 56,000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업사이드 여력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기존에 워낙에 컨센서스 하향 추세가 됐었기 때문에 네. 좀 컨센에 대비해서 좀 높아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 밸류 자체는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가이던스 제시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업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전장용 같은 사업 부분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아직 1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PR은 뭐 10배 초반대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땐 10대 초반대 10배 초반이에요? 네,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15배 이상의 네. 밸류를 줘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전장에 대한 사업 부분도 부각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그 추가 업사이드는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PR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뭐 네. 제가 보는 그 컨센 자료에는 한 14배, 15배 가까웠는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네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 네. 추정을 반영을 했을 때는 한 뭐 12배에서 13배까지도 네.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별히 이제 IT 가운데 휴대폰 부품 그 가운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얘기였어요. 오늘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오현진의 뉴스타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